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고영욱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2022 개정교육과정 지구과학 내년도 학교별 정기고사 대비 겨울특강 설명회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제 지구과학 수업 표어는 이해하는 곧 지구과학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22 개정, 이제 새롭게 바뀌는 지구과학이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단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2단원, 지구의 역사와 한반도의 암석. 3단원, 태양계 천체와 별과 우주의 진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지구과학이 어떻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1호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이전에 공구 개정교육과정이 합쳐진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현행 수능에서 보고 있는 과학탐구 지구과학 1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는 하지만 좀 암기라든지 킬러 부분의 내용들이 이전에 있던 공구 개정교육과정이 넘어오면서 조금 약간 새로워진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추가로 지금 제가 뒤에 달아놓은 이 숫자와 별들은 올해죠. 아직은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는 올해 평가원 시험들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연도, 월, 그리고 문항 번호, 중요도와 함께 표시를 해놨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2025년 9월 모의평가 6번 문항에서 별 1개짜리로 출제가 되었던 문항이다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지금 제가 자세한 단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고 어떤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도만 빠르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알고 계시다시피 우주 파트가 킬러 내용을 여전히 많이 담고 있었어요. 1호 개정 교육과정만 해도 특히 이제 올해 수능에서 막 별 10개까지를 지금 제가 붙여놨는데 계속해서 최근 수능에서 강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좌표계, 이 행성의 운동 내용이 공구 개정 교육과정에 있다가 지구과학 1에 현행 1호 개정 교육과정은 지구과학 2로 도망가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다시 이제 개정 지구과학으로 내려오면서 아마 이쪽 파트가 상당히 어려운 킬러 부분으로 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3단원 우주에 어려운 문항들이 모여 있고요. 뭐 조금 올해 특수한 케이스이긴 했지만 지구의 역사 파트에서도 지수함수적 해석을 통해 거의 수학의 지수로그 단원의 난이도 정도로 문항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6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20번 문항 자리를 가장 어려운 20번 문항 자리를 차지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 있던 많은 암기 파트 내용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요. 또 1단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도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 파트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준킬러 정도의 난이도로 올해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1년 과정에서 한 학기 과정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바뀐 것에 비해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것에 비해 공부해야 되는 양은 현행 수능 지구과학 1의 한 80% 조금 과장하면 90%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지구과학을 한 번에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은 전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적어도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지금 보시면 괄호 열고 1, 2, 3 해서 숫자가 붙어 있는데 저희 이번 겨울특강 시즌 1에서는 총 10주차로 구성하여 전체 지구과학을 한번 쭉 훑고 최근 수능 그리고 요 동네 학교 기출에서는 어떤 문항들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타 과목에 비해 알고 계시다시피 개념량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의문사라고 하죠. 지구과학은 지엽적인 내용과 암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아이들이 외워줘야 됩니다. 추가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과는 다르게 우리 지구과학은 모든 문항이 물론 수능 기준이긴 하지만 대부분 내신 문항에서도 반드시 그림과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잘 공부해서 지엽적인 부분도 외우고 그림 해석까지 해줘야 올바른 문제, 정답을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신유형이나 이제 뭐 점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어려운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 보시는 것보다 예시 하나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 오답률을 자랑하는 수능 지구과학 이제 기출 문항인데요. 지금 보시기에는 뭐 그래프 하나만 띡 있고 문제가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수능은 이제 조건을 달다 보니 문제가 길어진 거지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이 문항에 대한 해설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다른 두 원을 그리고요.
공통 외접선을 그린 다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선 속도는 v 곱하기 사인 세타 나누기 v는 사인 세타다라고 해서 삼각함수와 시선 속도 개념까지 들어간 수학과 물리가 결합된 형태의 문항으로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이 지구사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불려왔어요. 하지만 이런 오명을 이제는 벗고 점점 난이도 높은 수준의 문항, 조금 더 수학적이고 조금 더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항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요, 이 문항을 어떻게 대비했었냐면 실제로 해당 연도에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판서 일부분을 지금 영상 캡처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잠깐 이 문항을 한번 보실까요? 비슷해 보이는 점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해당 연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이에요. 해당 연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에 평가원이 이 내용을 미리 보기를 해줬어요. 우리 이런 거 낼 거거든. 너네 좀 대비 한번 해보고 있을래? 라는 뉘앙스를 주길래 저는 해당 연도 수업을 할 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인 함수의 최대값과 진폭과 주기가 다른 사인 함수도 그리고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으로 그려서 벡터를 선분분해해서 아이들이 행성과 별의 운동을 수학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줬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문항을? 이 문항의 그래프가 6월 모의평가 18번에 나왔었고요. 돌아가면 이 문항이 해당 연도 수능 20번 문항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오답률, 역대 모든 수능을 통틀어서 지구과학 최고 오답률 문항이었고요. 해당 문항을 6월 모의평가에서 가볍게 미리 보기를 해줬다. 그리고 저는 이 문항을 대비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수업 제공을 해줬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아직은 올해 2026학년도 수능 문항과 제 이제 문항 분석의 결과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물론 저희가 공부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수능 문항은 아니지만,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평가원 기출문항을 베이스로 내신 문제를 만들고 내시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인데요. 델타 T를 통해 이제 행성이 운동하면서 나타나는 중심별의 공전 궤도를 표현할 수 있는 문항으로 올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올해 수능 오답률 1위 문항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델타 T를 통해 식현상이 일어나는 기간은 공전 주기는 이라고 해서 어떤 시간 간격을 델타 T로 표현해주는 문항을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동일한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래프를 주는 순서가 바뀌어 있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올해 수능 오답률 2위 19번 문항이었는데요.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별까지의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상대값으로 제시해준 문항이 올해 대치동에 유일하게 제 컨텐츠에서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파이널 교재에서 아이들이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별까지의 거리를 상대값으로 제시를 해주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시가 돼서 표는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21번, 제 파이널 21번이에요. 표는 별 가나다의 보기 등급 분광형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이것 중 하나이다. 기억, 가는 주기혈성이다. 기억, 가는 거성이다.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문항을 보고 아이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대비를 해줬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내신으로 일반 선택 과목이 지구과학이 정해진 만큼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이제 특정 한 학교의 내신 대비를 이제 아이들을 좀 많이 모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학교에 올해 시행됐던 어느 학교의 내신 문항이에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완벽하게 동일한 자료가 출제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기 선지까지 똑같은데요. 기억, 이 지역을 구성하는 선후관계를 파악하는데 지축누중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기억, 지축누중의 법칙.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를 참고하여 문제를 만드시는지 저희 연구실에서는 미리 대비하고 분석해서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항, 특히 난이도 높은 문항일수록 모든 30개 문항을 다 제가 똑같이 만들어서 대비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은 생소한 것들이 없게끔 미리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거는 이제 저도 사실 준비를 해줬지만 좀 깜짝 놀랐는데요. 서술형에서도 제가 아이들 시험 대비하면서 같이 대비해줬던 저희 연구실 문항에서 완전히 동일한 자료를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제 자료를 갖다가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비슷한 그림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그림이거든요. 네, 지질 단면도를 화성암 2개와 퇴적암 5개, 화성암 2개와 퇴적암 5개로 저는 1, 2, 3, 4, 5지선다로 문제를 아이들 대비해 줬고요.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으로 동일한 자료가 출제가 되어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서술형 문항에서도 어려움이 없게끔 대비를 해준 네, 올해의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짧게 제 자랑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지구과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첫 번째, 평가원식 표현을 통해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한다. 좀 말이 거창한데요. 정확하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출 분석 잘 해서 개념을 잘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려봤고요. 두 번째, 과학의 메커니즘을 통해 출제자의 논리를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 감수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또는 우리 학생들도 지금 제가 내는 퀴즈를 잘 듣고 같이 한번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내용이니까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달, 이번 여름 너무 더웠죠? 7월달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어요. 잘 듣고 집중해 주세요. 7월달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어요. 자,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7월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7월달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어요. 연교차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먼저 번뜩 떠오르는 생각은 7월 여름 너무 더워 기온이 올라가 여름이 더워진다고 연교차가 증가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문제를 읽다 보면 다음은 호주에서 측정한 이라고 문장이 써져 있는 거죠. 호주는 무슨 반구에 있죠? 네, 맞습니다. 남반구에 있어요. 우리와는 다른 계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가 남반구에 대한 자료로 제시가 되었다면 7월 달은 겨울이 되고 겨울 기온이 올라간다는 건 연교차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메커니즘을 따라서 이 출제자가 어떤 내용을 묻고 싶은지 아이들이 캐치할 수 있게끔 개념뿐만 아니라 문항풀이에서도 함께 잘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마 대치동에서 저만 유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메인 과학의 개념을 담고 있는 개념 교재 이외에 과학의 언어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부교재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구과학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저희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 용어와 실제 문제에서 출제되는 용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평가원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지 특히 이제 또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또 있다 보니까 완전히 처음 우리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읽으면서 개념을 접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좀 더 풍부한 지구 감수성을 갖고 개념 공부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교재도 제가 따로 준비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목 소개와 몇 가지 이제 문항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네, 제 소개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지구과학 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아이들을 이 지구과학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동대학교의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과학교육학으로 현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해당 연도 지금은 기록이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최연소 과학탐구 강사로 입사를 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한 3, 4년 전부터 저희 이제 시대인재 모 회사죠? 하이컨시 안에 있는 대찬학원이라든지 저희 다원에서 열심히 지구과학 관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이랑 수강생 관리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조금 슬라이드가 밝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시즌 1, 2, 3, 4, 5, 6이고요. 시즌 1 윈터, 겨울방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여름방학하고 시즌 5, 시즌 6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죠. 2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통해 이렇게 연간 저희 아이들 2학년 내신 대비할 수 있는 쭉 풀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즌 1 커리큘럼은 아까 이제 10주로 진행하는 거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저희 다원교육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과 어떤 주간지들에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고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써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현강 질의응답은 모두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요. 수업 시간 이외의 질문은 저희 연구실 문자나 카톡으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을 듣고 났는데 뭐 졸았다든지 놓쳤다든지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현장 강의 촬영해서 유튜브 영상 안내해주고 있고 매주 테스트 보고 단원 끝나면 단원 테스트 보고 수업 끝나면 저희 연구실 차원에서 피드백 드리면서 오늘 이러이러한 내용을 나갔습니다. 다음 주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매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필기노트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판서에 들어갈 내용을 동일하게 지금 제가 이제 손필기를 해놓은 이 한 슬라이드 중 하나인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개념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남이 써준 개념서를 읽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건 외워야 하는지, 이건 외우는 게 아닌지,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보셨듯 물리나 화학과는 다르게 좀 지구 감수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과목이라 저는 아이들한테 개념서를 읽고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직접 판서를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고요. 동일하게 판서를 한 다음 집에 가서 숙제를 할 때는 다른 개념서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수업 시간 동안 들으면서 필기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복기하고 기억이 안 나면 영상을 요청하고 수업 내용 들었던 것을 그대로 흡수한 다음 문제에 적용해봐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필기노트 또한 저희 부교재 뒤쪽에 별첨을 해서 필기하기 좀 어려운 학생들이나 또 필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교재에 별첨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최근 3개년 입시 결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의대 포함해서 모두 현역 결과만 넣어놓은 겁니다. 메디컬 30명 이상 진행을 시켰고 수능 19번, 20번 문항 완벽하게 적중을 하면서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수능 수업을 기준으로는 점점 이제 수강생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2025학년도 아직은 이제 작년이죠. 10% 이상 인서울 메디컬 이제 진학을 시켜줬고, 요게 이제 되게 제 나름대로 작년 입결 중에 엄청난 프라이드였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올해 아니고 작년 수능이 지구과학이 정말 어려웠는데 휘문고 해당 연도 졸업생 기준 150명 정도가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수능을 봤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명만 50점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딱 한 명만 휘문고 전체 현역으로 졸업한 친구 중에 딱 한 명만 50점을 받았고 당연히 제 수강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재수를 하지 않고 한 번에 서울대학교를 진학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 수시, 정시 포함해서 뭐 정시는 아직 원서를 쓰지 않았지만 조금씩 발표가 더 나고 있는 중인데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15문항 완벽하게 적중한 것들 있었고요. 수능에서 처음 1등급 받아본 수강생은 물론 전체 수강생 중 1컷이 이제 뭐 46, 7점 정도가 되는데 35% 이상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올해 대학에 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올해 이제 휘문고 졸업 예정자인 친구 중에 한 학생이 전체 영역에서 국어 하나, 물리 하나를 틀리면서 지구과학은 당연히 50점이고요. 서울대의대를 아마 진학할 것으로 확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신 수업도 제가 저희 하시편식 계열 대찬이라든지 다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단대, 진선여, 휘문, 외대부고 등 내신 1등급도 다수 배출한 전력이 있다라고 최근 3개년 입시 결과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만족 사례는 없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잘 안다고 해서 점수가 곧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원식 표현과 과학의 메커니즘을 통해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지도할 테니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 수강 후기 간단히 있으니까 궁금하신 어머님 또는 학생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강사님들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수업을 해주는 처음 들어보는 듯한 유형의 과학 수업이었다고 수강 후기를 남겨준 친구들도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다가올 개강 시간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12월 28일 저희 다원교육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개강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문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다원교육 산하에 이제 진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곧 학원명이 바뀐다고 하네요. 제니스 학원이라는 곳에서도 개강이 또 모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다원교육에 제가 메인 수업으로 지구과학 2022 개정교육과정 내신 대비를 열심히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믿고 맡겨주신 만큼 좋은 성적으로 저도 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